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 내 단지형 아파트 가격이 말 그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년 사이 갑절 가까이 오른 곳도 있는데요. 반면 시내 외곽 지역의 소규모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면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지난달 거래된 가격은 115제곱미터에 9억 5천만 원, 3.3제곱미터 한 평에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뛴 겁니다. 이 부근 아파트 가격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뿐 아니라 분양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제주 지역 분양가는 1년 새 38%나 뛰어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제주가 땅은 넓어도 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안 내린다는 거기에 제주 시민들도 이 브랜드 아파트를 찾아요. 단지만. 단지형 아파트와 달리 외곽 지역의 다세대와 빌라, 연립주택은 소외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분양 주택은 298호로 1년 전보다 7배 가까이 늘었고 가격 상승세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가까운 쪽은 지금 거래 같은 거는 없어서 못 한다고 봐야죠. 네, 근데 외곽 지역은 좀 주춤하다고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인구 증가와 부동산 투기의 요인도 있지만 수요에 비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전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니까 기존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얘가 다세대 연립 빌라 가격을 끌고 올라가요. 차라리 이쪽에 많이 공급이 되면 이쪽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도내 가구의 40% 이상이 자기 집이 없는 만큼 이에 맞는 주택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이나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본격 시작되는데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탐나중학교 맞은편 부지. 대도로변에 위치한 이곳 2천여 제곱미터에 행복주택 48세대가 들어섭니다. 이곳에 지어질 행복주택은 내년 2월에 착공해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저소득층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 아라동을 비롯해 제주시 봉계동과 서귀포시 강정동 등 9곳에 1,099세대가 착공됩니다. 시민복지타운에 추진 중인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은 용역 결과가 나온 뒤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 세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거를 공표를 해서 우리 도민들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주도가 2025년까지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은 2만 호. 내년에 국민임대주택 260세대와 공공임대주택 402세대가 공사에 들어가지만 물량 공급 못지않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정주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정된 정주 환경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출산으로 이어지고 하는 지역 활성화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전략이 없이 양적인 공급은 너무 치우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어 적절한 부지와 예산 확보가 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도내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홀로 사는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 도내 22만 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전체 26.5%로 2인 가구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뒤이어 3인 가구가 20%, 4인 가구 17.4% 등입니다. 1인 가구 가운데는 남자가 49.5%로 꾸준히 늘고 있고 4인 이상 가구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런데 헌혈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방학을 할 때마다
혈액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헌혈 동참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때 처음 헌혈을 한 이재훈 씨. 그 이후로 20년 동안 꾸준하게 매년 5차례 이상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헌혈 횟수가 어느새 100번이 넘어 6억 명예장까지 받았습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내 피를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하지만 겨울철 방학이 시작되면서 헌혈의 집을 찾는 도민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수능이 끝나시면 이제 시간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이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참여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헌혈 건수는 3만 5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건에 비해 13% 줄었습니다. 특히 전체 헌혈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10대와 20대의 헌혈이 20%나 급감했습니다. 30대 이상 분들의 헌혈 참여가 요구되고 있고요. 1월, 2월은 혈액 수급에 좀 어려움이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혈액 보유량은 6.61분으로 적정 수준이지만 일부 혈액형의 경우 관심 단계까지 떨어져 헌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내년 5월부터 오를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5월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각각 4.3%와 27%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인구와 관광객 등이 급증하면서 시설 투자 비용이 필요한 만큼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픔이 가득합니다. 유족에 대한 위로와 돌아오지 못한 이들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담아 마련된 전시회에 권혁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탄트리 대신 간절한 소망을 담은 고래들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래마다 달린 304개의 노란 리본에 묻어뒀던 그리움이 고개를 듭니다.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희생자 304명. 지역의 예술가와 교사, 학생들이 함께 이들을 추모하며 직접 염색한 천으로 고래 인형을 만들어 제주바다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 학생들이 사실 그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들과 딸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공간을 선뜻 내어주면서 전시는 오는 4일까지 도교육청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에 희생자들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뜻에 함께한 겁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2017년 새해는 좀 더 희망차게 맞이해보자, 서로 위안이 되어보자는 취지에서 교육청 전시가 끝나면 다시 학생문화원에서 전시가 이어진 뒤 전시 작품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전달되거나 세월호 기념관에 기증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국가 중요 시설에는 낙뢰 등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력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을 해왔던 이 보호장치를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MBC 경남 김원진 기자입니다. 낙뢰나 전자기 펄스 공격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는 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바리스터입니다. 흔히 쓰이는 10kA급 바리스터에 낙뢰를 맞은 것처럼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자 견디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견딜 수 있는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술력이 부족해 외국에서 수입한 저용량 바리스터를 여러 개 연결해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시킨 50kA급 대용량 바리스터입니다. 같은 양의 전류를 흘려보내도 끄떡없습니다. 기존 소자에 비해서 전류용량이 2배 큰 50kA급 소자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국내 한 업체와 핵심 기술을 공유하며 대용량 바리스터를 본격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 항공우주, 에너지, 방송통신까지 전자기 펄스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중요 시설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급증한 낙뢰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우선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은 단품으로 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고. 최첨단 기술 개발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2조 원 이상 규모인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한 수출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 네,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다시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이 7도가량 떨어져 있고요. 내일은 기온이 2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해안 지역으로는 5mm 내외의 비가, 산간에는 최고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오전을 기해 제주 전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바람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은데요. 낮에도 아침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8도 내외로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뚝 떨어지겠고요. 남부 지역도 낮부터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7도에서 8도, 낮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내린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구간도 많은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지역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면서 일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현재 청주공항에는 눈이, 광주와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 후반까지 다소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독감에 걸린 학생은 지지난주 232명에서 지난주에 1,855명으로 일주일 사이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1,430명, 중학생이 33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도내 인플루엔자 환자도 1,000명당 21명에서 46명으로 갑절 이상 늘어 보건당국은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해 맞이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성산 일출봉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성산 일출제가 열리는데 해녀 물질 공연과 소망 풍등 날리기, 달집 태우기 등의 행사가 열리고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5시 30분에 일출봉 정상 탐방이 시작됩니다. 또 1월 1일 하루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도록 한라산 야간 산행이 허용되고 제야의 용고 타구 행사가 오는 31일 밤 제주시청 광장에서 열리며 도내 오름과 해안에서도 다양한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마련됩니다. 해녀 문화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해녀 특별 지원 대책이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해녀들의 주요 소득원인 소라값을 1kg당 5,000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차액을 보전하고 고령 해녀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물질을 안 하는 조건으로 70세 이상 해녀에게 10만 원, 80세 이상은 20만 원을 매달 지급합니다. 또 신규 해녀에게 3년 동안 한 달 5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고 어촌계 가입비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